더불어민주당 경주시의회 의원 한영태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추천위원회의 기초의원 공천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주 지역에서는 저를 비롯한 현역 의원 3명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공천 대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정확한 배제 사유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배점에 관해서는 이후 즉각 알아보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만 이미 이전부터 현역 시의원 중 지역위에 비협조적이라고 프레임을 씌워 일부 시의원과 예비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감지한 바 있었으나 우리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을 믿었고 기준점으로 정해져 있는 공천 배점 기준을 아무리 따져봐도 그럴 일이 없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최악의 경우 경선까지는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현역 의원 3명과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최성훈 당원이 한꺼번에 탈락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주 민주당을 아는 경주 시민 누가 이 공천 학살에 동의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4년간의 의정활동이 객관적 수치나 각종 언론에 노출된 내용으로만 봐도 전체 의원 21명 중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한 18세 청년에 비해 제가 얼마나 부족하기에 경선도 아닌 탈락이란 말입니까? 지난 20년 동안 빨갱이라는 모멸적인 소리를 들어가면서 경주 민주당을 지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에는 비례대표 1명과 지역구 3명 등 4명의 의원을 시의회에 진출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한 저 한영태가 갓 18세의 청년이라는 이름보다 부족하단 말입니까? 경북도당 공추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대표적 지역인 경주에 공천 심사를 하면서 본선에서의 경쟁력과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제가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선거구가 결코 아무에게나 표를 주는 그런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서선자 의원의 경우 비례대표로 입성하여 민주당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했고 그 소중한 경험을 이어가기 위해 이번에 지역구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민주당원이었는지 듣도 보도 못한 30대 여성에게 느닷없는 공천이 결정됐습니다. 김태현 의원도 의정활동에 있어서 남들 못지않게 열심히 했습니다. 김태현 의원 역시 경선에도 들지 못하고 공천 탈락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최성훈 당원의 경우 2018년 지방선거 때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아 민주당을 위해 열심히 선거운동에 임했고 2020년 총선 때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등록하여 수개월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는 전략공천이라는 결정에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 시의원에 도전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울산에서 활동하던 분이 갑자기 나타나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분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의 경우 외동에 연고가 있다고 하지만 경주 지역 당 활동을 하신 분이 아니고 선관위에 등록된 전과 기록을 보면 중앙당에서 정한 지침으론 검증위원회의 통과가 될 수 없는 선출직 후보의 결적 사유가 충분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되었습니다. 경북도당의 이번 공천 결정이 과연 정상적인 당의 시스템에 의한 결정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4명의 예비 후보는
경북도당의 공천 배제 결과에 승복할 수 없어 재심을 청구하여 탈취당한 명예와 지역구 후보직을 반드시 되찾을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당원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앞에 천명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견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시의원 4명을 같이 임명을 하긴 했는데 두 분이 참석을 이렇게 유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견문을 작성했기 때문에 읽긴 읽었는데 재심 청구는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보도를 하실 때 염두에 두시고 좀 보도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도 지난 비례대표로 경주 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민주당과의 인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주당과 인연을 가지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나은 경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또 목소리를 내는데도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번에 시의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됐는데, 제 지역에 연고가 없는 왜 외동으로 나갔느냐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민주당이 지평을 넓히고 경주 지역에서 골고루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는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는 좀 피하는 게 안 좋겠느냐는 생각에서 외동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공천 파동 대학살이 일어나고 보니 이거는 집안 싸움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집안 싸움을 둬서서 집안 완전히 말아먹고 떡밥을 찾아난 그런 공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수긍할 수 없고 재심 청구를 해서 다시 지역의 목소리를 찾는 데 있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서순자 의원은 참석하는 걸로 이야기했었고, 김태현 의원은 지금 장인어른이 지금 많이 좀 상태가 몸이 안 좋으신 상태라서 거기에 이제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재심 청구는 서순자 의원이 오늘 아침까지는 한다고 했는데, 저한테 마지막에 문자가 온 거는 오늘 하루 더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회신받은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번 도당 공천 추천위원회, 공천 심사위원도 아니고 추천위원회입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 추천위원회, 여기가 경북 전체 13개 지역구에 지역위원장이 한 명씩 청구를 해갖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13명과 외부 인사 6명 합쳐갖고 19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주뿐만 아니고 포항부터 시작해서 다른 지역 전체가 다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됐습니다. 대거 탈락됐고, 그 이유가 공천 추천위원회,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이 추천한 그분들의 담합의 어떤 기운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복수의 인물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적어도 민주당이라는 당이 국힘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공천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게 도저히 믿기지 않고, 제가 지역위하고 관계가 이렇게 원만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그렇지만, 제 나름 경주에서 20년 넘어 민주당 활동을 하면서, 지난 지방선거 때 처음으로 당선되어 갖고, 지역구 당선은 아마 처음이지 싶습니다. 그때 같이 들어왔던 김태현 의원하고 김상도 의원, 저
세 명이 지역구 의원은 처음인데, 저희 나름은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 민주당에 참 한 뼘이라도 더 지평을 넓히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표적으로, 그, 약관, 그 만 18세 그 청년을 저한테 이렇게 배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과연 민주당의 당선자를 한 명이라도 더 늘리려는 생각을 가지고 공천을 했나, 좀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끝까지 재심 청구를 하고, 재심 청구의 결정이 난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공천 기준 당무위원회 성인상으로 내려온 걸 보면 청년 25%, 신인 30%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한 각 산점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기준이 있는 속에서 예컨대 가선거구에 이제 우리 현역 탈락한 지역구를 보면 가선거구에 지역위원회 당직을 맡았던 사람 둘 다 어쨌든 정치 신문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넣어버리고 예. 또 마찬가지 자선거구에도 청년의 신인의 가산점이 많은 구조. 예. 또 바라선거구도 33세 여성. 예. 이 조건이 두 가지가 더 있죠. 청년 여성, 청년 여성. 신인. 예. 이렇게 또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게 이제 그 지역위원회와 뭐 비협 조직이든 아니면 현역이든 간에 또 현역이 고동고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배점 기준을 가지고 이미 구도를 그렇게 붙여버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아침에 이제 도당에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점 이내에는 경선을 붙는데 차이가 20점 더 나더라 이제 이런 식의 해명을 한단 말이죠. 예, 예. 아주 형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렇게 돼버립니다. 예. 그러면 이런 공천 기준이나 이런 게 이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예비후 등록을 보면서도 아, 이 공천 결과는 뻔할 거다라고 예상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 이런 공천 기준에 대한 이게 이제 그렇지만 또 국힘도 이래는 안 합니다. 제가 보기에. 예. 이런 기준이나 이런 그 지역위원회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에 대해서 사전에 문제점을 느꼈을 수도 있고 현재 결과로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회를 한번 듣고 싶고요. 그리고 최 후보한테는 상대적으로 이쪽 전과가 사범입니다. 예. 전과 사범에 부적격자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상습도박의 집행유예 세력이 있는 후보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 기준을 어떻게 예비후보 검증을 통과했을 때부터 아 이걸 초성이 떨어뜨리는 거구나라고 일부 사람들이 추정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 기준과 이 결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 후보님 제공을 하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60년이 넘는 정당인데 그동안 이 공천 자금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고 그래서 그 자금을 줄이기 위한 작업을 당내에서 충분히 했다라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을 추워도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곳곳에서 이렇게 담합의 형식으로 공천이 주어질 것이다. 또는 지역위에서 낸 그 후보들이 자기가 공천을 받는다고 자신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은 들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20년 동안 몸담았던 그 민주당이 설마 그렇게 하겠나. 그리고 요번에 그 공천 추천위원회가 19명입니다. 19명이나 되기 때문에 담합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 거고, 아무리 제가 점수를 못 받는다 해도, 가산점이 주어진 청년이라 할지라도 20점 이상 차이가 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20점 이상 차이가 나면 경선이 없이 다수보로 결정하고 20점 안짝은 경선을 붙인다라는 게 그게 우리 당의 기본인데 저는 최악의 경우가
경선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론적인 거는 다수 후보로 결정했다는 거는 20점 이상 차이가 났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가산점이, 청년 가산점이 그 받은 점수의 25%를 더 하는 겁니다. 그 25점을 무조건 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후보가 받은 점수의 25%를 더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20점 이상 차이 나려면 엄청난 차이가 나야 됩니다. 저는 그게 그 기준이 아주 모호하다. 이제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위원장이 추천한 그 공심위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최수동 후보가 1차 검정위를 신청할 때에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영태 의원이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갔을 때만 해도 출마를 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1차 검정위에 신청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고요. 2차 검정위를 이제 모집을 했을 때에 그때 그 마지막 4월 8일 날 예비후보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걸 봤을 때에 저는 이 부적격 심사 기준에 부합되는데 이제 부적격한데도 소명을 해서 이제 통과가 됐다고 봐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로 봤고, 또 이게 누를 떨어뜨리기 위한 행위보다는 앞에서 말씀하신 한영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민주당의 그 공천 시스템,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공천에 특별하게 자금이 없이 진행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번에도 저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공심위 19명의 공심위에서 추천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이거를 감안하고 지역에서 활동했는 점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판단을 해도 경주 지역에서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고 자신 있게 공적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탈락한다라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최악의 경우에는 경선까지 가지 않겠느냐. 경선까지 간다고 했을 때에 지역위가 당원 명부를 들고 있고 이런 절차들 때문에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었지, 그 외에는 전혀 이렇게 공천 학살을 자행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천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는 거는 그 공천 결과가 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공천을 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책임이 아니죠. 그건 자기들은 잘했는 공천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지역위든 도당이든 공천심사위 추천위원회이든 공천심사 추천위원회의 위원장 또 경주분이십니다. 김기호 교수님이라고. 근데 그분 또 시스템을 믿으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결과가 제가 이런 우려의 말은 했거든요. 이게 서로 담합을 해서 이래 서로 믿어주기 하면 이게 얼마든지 담합이 가능한 상황이다. 위원장님이 그걸 좀 챙겨봐 주시라고 했을 때 그럴 일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고, 저는 그래서 더더욱 믿고 있었는 거고. 근데 결과는 경주뿐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항도 그렇고 구미도 그렇고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탈락한 현역 의원을 보면 각 지역의 지역위원장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대다수 탈락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 본다면 풍문처럼 떠돌았던 그 담합이 이루어졌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그 공천의 그 책임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경북 도당에 문제가 있죠. 그 지역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다 해도 경북 도당이 공천심사위원을 제대로 선정을 하고 공정하게 그걸 공천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했으면, 솔직히 경북에서 현역 의원을 이렇게 날리는 게
그게 참 믿기지 않습니다. 현역 의원들은 인지도를 가지고 이 이번 선거에 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배점에도 당선 가능성이 40%가 들어갑니다. 현역 의원이 아무래도 그 인지도가 더 있지 않습니까? 선거는 인지도 싸움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정리했다는 것은 각 지역위의 위원장들의 자기 자리 욕심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책임이 지역위에도 공이 가지고 있고 경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더 나쁜 더 책임은 경북 도당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붙이자면은, 5번 선거 그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이게 불공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편파적으로 단합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단합이 안 됐다면 앞으로도 누군가가 청년 여성이라는 것만 들고 당에 들어오면 기존의 현역들은 다 나갔습니다. 이 기준으로 따진다면. 그렇다면 이건 당이 아니죠. 청년들만 들어오면 되고 여성만 들어오면 되고, 이건 공정과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저는 이래서 이건 5번 공천 파동은 부당하다. 이거는 명백하게 어떤 힘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불모의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점수 기준에, 휴대폰도 한 10년 사면 VIP 대접받아갖고 좀 이래 요금이라도 좀 해주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오래 한 사람일수록 불리한 어떤 이 구조, 이 상황,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청년을 잡고 있는 나이가 45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18세부터 청년으로 하면 20년 넘어를 갖다가 계속 청년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가 되거든요. 그 사람의 자질이고 뭐고 이런 걸 차치하고, 이런 어떤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도 중앙당에도 참 성토하고 싶습니다. 누가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누가 당을 위해서 오랫동안 그 당적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전략공천이라든가 이렇게 심사 기준에서도 청년이든 여성이든 공천을 할 때에는 누가 들어도, 지역사회에서 누가 들어도 합당하다, 이해가 된다, 이런 기준 속에 또 그나탄 역할들 해온 사람들, 청년이라 해서 경력이 짧다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짧은 경력이지만 진정성을 갖고 어떻게 생활해왔고 어떻게 활동해왔느냐, 앞으로 이 사람이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에야 가능한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무작위로 기계적인 18세 청년 여성 이런 걸로 했을 때는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에 청년 여성 전략공천으로 출마도 못 해보고 고배를 마셨습니다. 마시고 그걸 항의했다고 제수를 해서 한영태 의원과 저를 제명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중앙당에서 당직도 없는 당직 정지를 6개월로 해서 살아왔습니다만은, 이거는 아까 전에 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안 싸움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건 집안 싸움을 벗어나서 집안을 아예 없애버리자는 소리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역 의원이 나가서 당선되고, 그 당선돼서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이래서 지역의 목소리의 균형을 맞추고, 그럼으로써 지역이 좀 골고루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표로 보면은 민주당 표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표가 25% 정도 됩니다. 경주 지역에. 그럼 100명 중에 25명 정도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경주는 100명 중에 2명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2명의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시의원들이라도 가서 목소리를 내줬을 때에, 균형을 맞춰줬을 때에
일반 시민들도, 일반 당원들도 목소리를 내고, 목소리를 내야 다음에 공론화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공론화가 되어야만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편중되면 힘들기 때문에 저는 목소리의 중요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저는 뭐 SNS에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밝혔듯이 저는 민주당이 제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뭐 탈당할 마음도 없고 무소수로 출마할 그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게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의 제 초심이고요.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해서 당대표를 새로 뽑는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역할을 찾아서 어떤 역할이든 그 역할을 찾아서 해 나갈 거고, 그 과정에서 경주 지역위를 포함한 경북 도당의 이 잘못된 어떤 그 몇몇 사람들의 자리 또는 욕심으로 인한 어떤 그런 부분은 제가 힘이 닿는 한도 내에서 그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제가 그 SNS에 이래 보면 우리 당원들이 실망을 해서 탈당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볼 때마다 제가 항상 가슴이 아팠는 게,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고, 지역위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도당이 내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할지라도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이 당에 남아있어 줘야 되죠. 다 떠나보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도저히 못 보겠다 싶어서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이 결정이 나고 난 뒤에 바로 SNS에 제가 글을 올렸는 이유가, 그런 마음을 좀 묵지 말아 주십사 하는 우리 당원들이 그런 그 마음을 묵지 말아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제가 급하게 짧게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거든요. 지금 또 똑같은 마음입니다. 현역 의원 4분 중에 3분이 탈락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공천을 받은 일단 현재 공천된 김상도 의원하고 다른 3분과의 그 차이는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여기서 가장 이렇게 지역위에 좀 비협조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배경이 됐다라고 하시면서 지역위가 가장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주 지역위의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그러면 그에 따른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나, 뭐가 문제며? 예. 경주 지역위 현재 뭐 지역위원장을 포함한 그 경주 지역위에는 당원들이 없습니다. 당원들이 그렇게 그 지역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주 민주당 당원들이 대부분. 그래서 거기는 이번에도 사실은 뭐 국힘당 쪽에 성향이 있었던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룹이 형성됐죠. 저는 경주 지역위가 당원 중심의 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경주 지역위는 그걸 해내지 못했고, 그 바람에 민주당을 당원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결집을 못 이뤄낸다고 보거든요. 지역위원장의 어떤 정통성이나 선명성이 지난 총선 때 여성, 청년, 비율 때문에 중앙당에서는 버리는 카드로 저는 결정됐다고 보거든요. 당선을 가능성을 두고 총선 때 공천을 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꼴등했죠. 15%를 못 넘겨갖고 100% 보전도 못 받았죠. 그래서 그런 뿌리가 없기 때문에 당원들이 다 떠났죠. 지금도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위가 정말 깨우치고 느끼고 새롭게 거듭 태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경주 지역이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역할 부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총선, 이번 지방선거만 봤을 때에도 그 후보를 내는 것도 좋지만 좀 균형 있게 내서 좀 여러 군데, 특히 그 도의원 같은 경우는 하나도 배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장 후보도 못 내고 있습니다. 시장 후보를 염두에 뒀는지 안 뒀는지는 알 수도 없습니다만은, 지난 그 대선에서는 안 해도 그런 꿈들을 갖고 나름대로 역할들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온다는 소리를 아무도 안 하고 있죠. 지역위원장이 후보를 못 내고 있다면 지역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현역 의원들을 배척하는 타켓 공천을 한다. 가산점을 주기 위한 타켓 공천을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은 그 지역위는 없는 게 낫다고, 사보위원회가 있는 곳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김상도 의원은 지역이하고 친합니다. 그 이유는 그 하기밖에 없습니다. 예. 그뭐 길게 얘기할 상관계를 3년, 4년 끄집고 가는 것도 지역위 역할입니다. 물론 현역 의원들하고 의총도 제가 하는 것도 여러 차례 봤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왔다고 하고 하는데, 현역 의원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리더해내고 끄집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위원장이 책임이 크죠. 그거를 현역 의원들이 가서 고개 숙여라, 아부하라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명분을 들고, 지역위원장이라면 명분을 들고 당위성을 들고 충분히 리더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죠. 당규에 지역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는 뭐 그런 규정은 없나요? 그 진짜 찾아보려고요. 그럼 당원들 열심히 모아가지고 네. 그 뭐 국회 소환하는 자체단체장도 뭐 그렇게 중요 소환이 있는데 이건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 찾아봐야 되겠어요. 국회의원 소환이 없기 때문에 지역위원장 소환 없습니다. 아, 또 그게 없구나. 그 지금 이렇게 탈락하신 분들이 그러면 지역위원장을 말씀하셨는데 그분하고 그분에게 어쨌거나 위원장이면 그 지역 당원들이 거기에 협조를 하고 지지를 하고 함께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게 또 기본이잖아요.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뭔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일반 시민들, 국민들한테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당신 나 따라오시오 하면 따라옵니까? 안 따라오죠. 국회의원이나 그 대통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엄청난 노력들을 해가지고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당원, 지역위원장이라면 당원들한테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당원들 보고 당신은 의무니까 따라야 된다 라고 한다면 따라갈 당원이 특히 우리 민주당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그 한 예로요. 경주 지역위원장 뒤에는 그 실세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 뭐 말씀까지 드리려고 하면 그저 고소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또 명예훼손을 고소할 것 싶어갖고 말을 못 하겠는데 그 실세님이 정단 그 후보가 그 공천을 받고 난 뒤에 문자를 보냅니다. 뭐 어떤 내용이냐면, 아니, 경주시 의원 나리님들은 후보자가 확정됐는데 민주당을 졸로 보이십니까? 그 문자를 보면 지역이하고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가 줄 서라 이거거든요. 자, 누가 우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시의원들은 선출을 받았습니다. 주민회. 지역위원장은 임명을 받은 거죠. 거기에 우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이는 있어요. 선출직과 임명직. 누가 더 중한 자리고, 누가 더 그거는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우롱하듯이 자기 당의 시의원들을 그러는데 왜 사이좋게 지내겠습니까?